틱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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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란한 입담의 환상 드리블. 오늘 이 뉴스를 주목하라. 이슈 티키타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 더 뜨겁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코너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홍코너 김병민 국민의힘 전 대변인. 네, 반갑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출범 2달이 다 돼갑니다. 여러분께서는 결정적인 장면,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적인 장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자, 내가 생각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사진 아니면 이미지 있다. 그럼 문자 콩으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김병민 대변인은 어떤 장면 떠오릅니까? 대통령 되고 나서요? 네. 되고 나서? 되고 나서. 되고 나서. 되기 전부터 다 해서. 되기 전부터 다? 되기 전에 가장 먼저 떠오른 사진은 어퍼컷 사진이죠. 어퍼컷 사진. 네, 네, 선거 때마다 보여줬던 어퍼컷 사진이 떠오르고, 제 개인적으로는 같이 기차 타고 가다가 사진이 하나 제 뒤통수가 찍혀갖고, 아, 뒤통수? 개인적으로 그 기억이 좀 많이 나죠. 기차 타고 발 올렸던 사진. 내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김병민이 그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 옆에 앉아 있었는데 발을 올리고. 따끔하게 얘기했어야죠. 따끔하게 얘기를 했어야지, 발 내리시라고. 사진이라는 게 우리 순간 포착돼서 찍히는 측면들이 있는 거라. 네, 아무튼. 어디서 이게 발을 했는데 이렇게. 발을. 자, 교수님은 어떤 장면이에요? 저는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발 올린 장면. 김병민 대변인 그 옆에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눈에 띄는 최근에 나토 방문 가서 이제 비행기 안에서 찍었던 사진 중에 김건희 여사가 서 계시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앉아서 이렇게 서류 보는 장면. 네. 그래서 좀 제 느낌입니다. 그냥 네. 김건희 여사께서 이렇게 쭉 내려다보시면서 잘하라고 격려하시는. 저는 저 김병민 대변인이 옆에 있었으면 그런 장면은 나오지 않았을 그러니까 거라고 제 생각해요. 말이 감사받는 것도 아니고. 나토에서의 사진을 보면 이제 비하인드 컷들을 공개 좀 했잖아요. 사진을 자세히 보면 깔끔하게 정돈된 윤 대통령의 머리 스타일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머리 스타일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손질하기 전에 공식 일정이 아닌 데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는 모습들이 비춰지기도 하는데요. 헤어스타일을 보면 진짜 그 일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시간에도 열심히 나토 정상회의에서 준비하는 모습들까지 비춰지고 있으니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도 애정어린 시선으로 봐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선으로 봐주는데 종이는 빈 종이고 모니터 화면도 빈 화면이고 이래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의 해명은 거기 즉 문서에 글자가 들어가 있거나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거니까. 그래도 최소한 제목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빈 종이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어떤 장면이 기억납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요? 네. 다른 거보다 저는 그 기자들이 찍은 사진 중에 제일 실망스러운 사진 발찌 찍은 거예요. 그런 걸 왜 찍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김건희 여사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그걸 왜 찍어가지고 그걸 보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진 중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예를 들면 공식 행보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면 좋은데 뭐 장신구를 뭘 했고 뭐 목걸이도 얼마나 비싼 걸 했고 이런 걸 자꾸 찍어서 보도하는 거 정말 저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나토 순방에 대한 의미, 가서 무슨 일을 했고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재편된다 그런 얘기는 안 나오고 패션 얘기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네.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다녀오고 나서 나토 정상회의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가 사실 많이 보도가 되지는 않았죠. 예. 그러니까 원전을 비롯해서 방위 산업에 대한 세이즈 효과들도 있었다 뭐 등에 대한 여러 평가들도 있을 텐데 네.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알리고 싶은 내용들은 참 많을 텐데 알리고 싶은 본질보다는 조금 외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아마 보도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답답함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총체적으로 이제 한 2달 정도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는 건지 좀 면밀하게 점검해야 되고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의지와 의도대로 보도가 잘 안 된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을까에 대해서도 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언론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지금 너무 가십 그리고 그다음에 사소한 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사진이 그렇기 때문에 네. 교수님께서 지적한 대로 또 비판의 여지가 있고요. 그러니까요. 공개한 사진들이 그러니까 그야말로 정말 제 느낌인데 물론 뭐 헤어스타일은 김병민 대변인 말씀처럼 그러니까 정돈된 머리는 아니었지만 너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너무 연출된 사진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비컷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찍힌 사진들이어야 되거든요. 김건희에서 서 계시고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앉아있는 모습도 좀 자연스러움보다는 뭔가 좀 의도적으로 저렇게 찍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찍히고 있다는 걸 인식하는 느낌이
있는 사진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B컷 사진은 사실은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나야 돼요. 정말 자연스럽게. 예를 들면 노무현 전 대통령 소파에 누워서 워싱턴에선가요? 그 미국 출장 가셔가지고 담배 피시는 장면. 예를 들면 이런 장면들이거든요. 그런 걸 B컷 사진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공개된 B컷 사진은 대부분 다 찍히는 장면들을 의식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 B컷이라고는 원래의 개념 자체가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게 아쉬운 부분이고 김건희 여사가 너무 많이 등장하는 것도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바라보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좋은 모습을 보여주라 그래도 일단은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보게 되면 좋게 비춰지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합니다. 저는 B컷 공개 자체를 안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생각해 봤어야 되는데. 왜 B컷을 꼭 공개해야 되나. 정말 의미 있게 알려야 되는 사진이라면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꼭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이 많았고요. 네. 아까 말씀 주셨던 내용들 뭐 과거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의 사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걸 있는 그대로 갑자기 또 보여주게 되면 야 이것도 연출한 것 아니야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B컷이라는 건 나토 정상회의를 비롯해서 앞으로 많은 일들이 있을 건데 잘 찍어놓고 준비하고 간직하고 있다가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서 언젠가 추억하고 필요할 때 꺼내서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게 오히려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에서 네.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분들을 그 영부인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좀 그런 고민이 그런 애정이 조금 부족하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1350님께서 매일 아침에 기자 인터뷰하는 거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3123님 대통령 되고 나서 빵 사러 가는 모습 팝콘 들고 영화관 가는 모습 기억납니다. 이렇게 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네. 지인이에요. 친한 사람이에요. 네. 해외 순방 갔는데 같이 갈래? 그러면 아닙니다. 이거 국가 원수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됩니다. 이렇게 노라고 하는 사람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꼭 공직자 신분이 아니더라도 네. 뭐 기업인이라든지 네. 아니면 전문가라든지 이렇게 세계 순방에 함께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원모 인사비서관 부인 얘기하시는 네. 거잖아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보니까 일단 김건희 여사를 수행한 것은 아니다. 뭐 전문 영역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기획 차원에서 다녀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뭔가 명쾌하게 설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럼 그 전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외 순방을 사실 이번이 처음 나가는 해외 순방이고 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보좌 이력이 잘 정리정돈돼 있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제2부속실 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이 중간선상이 지금 있는 내용으로 보이고요. 근데 김건희 여사도 첫 번째 순방인데 단독 정상회담을 하는 게 아니라 다자외교 속에서 배우자 세션까지 있는 정도로 많은 일들을 챙겨야 되거든요. 예. 그 중간선상에서 어느 정도 인연이 있는 사람이 가서 좀 정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공식적인 위치에 있지 않는 사람이 드러나는 건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빨리 좀 제도 정비해서 누군가가 보좌라는 이력이나 참여하는 전문가가 있다면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을 정도로 시스템을 빨리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분은 공식 행사, 대통령 행사에 대한 전문성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행사 기획 경험이 있었을까요? 그런 또 의문도 나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그런 경험이 예를 들면 그분의 경력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알려진 경력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오늘 대통령실의 해명도 뭐 해외 경험이 많고 해외에 오래 근무하시고 영어를 잘하니까 뭐 이런 이유를 얘기하셨더라고요. 해명으로. 영어 잘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아니 제가 미국 13년 살았다니까요. 미국에서 교수도 하고 저를 데려가시죠. 그렇지. 교수님 안 데려가지. 아니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네. 그리고 그 지금 정도 교수님 지금 네. 같이 가지 않았다고. 아 그렇죠. 제가 삐졌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 정도 경력이라면 공무원 중에도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교부에 있는 분들 중에도 해외 경험이나 영어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기획 능력. 근데 이분이 무슨 기획의 전문성을 갖고 있어서 기획 관련된 일에서 일을 하셨거나 이런 경험이 없는 분인데 미리 가가지고 한 것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해명 자체가 클리어하지 않으니까 국민들은 친분 때문에 간 거 아니냐. 그러면서 나중에 해명이 그런 거예요. 그런 질문을 했더니 아무래도 대통령 부부의 의중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가야 된다. 그건 친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근데 그렇게 친분 때문에 가게 되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두 번째는 이분이 이제 대통령 동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동선까지 다 파악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부적인 내용까지 미리미리 가서 짜고. 네. 근데 대통령 동선이나
이건 전부 비밀이에요, 비밀. 그럼 비밀 취급 인가를 이분이 받았는지도 사실 의문이에요. 네, 이거 비밀 취급 인가를 받지 않고 만약에 그걸 받다고 하면 법에 위반됩니다.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인 친분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함께 간다. 이게 뭐 본인은 편할 수 있는데 김건희 여사는 그 일반인으로서는 가능할 수 있는데 대통령 부인 또 대통령으로서는 그거는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공식 라인을 통해서 이걸 조력을 받고 공식 라인을 통해서 뭘 해야 돼요. 시스템상으로. 그렇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발생할 수 없고 그걸 우리는 잘못하면 비선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시스템상에서 관리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있는 직원으로 등록이 돼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인사라는 과정 속에서 본인의 부인이 들어오게 되는 인사 검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해 충돌 또 이해상충이 될 수도 있는 과정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려고 했는데 중단이 됐다는 거로 저는 보도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왔으면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만 이게 지금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는 이력이 명확치 않는 상태 속에서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해외에 나갔을 때 모든 것들을 다 김건희 여사가 점검하고 정리할 수는 없으니 그럴 수 없죠. 그 의중을 어느 정도 알면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고 아마 조언의 역할을 한 게 아닌가라고 전 추정해 보게 되는데 지금 한 2달이 안 된 상태에서 조금 혼란스러운 경우들이 있지 않는가 부족하다고 국민들께서 지적되는 내용들 많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루빨리 정비해서 좀 공식 조직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측근 그룹, 비선이라고도 얘기되는데 측근 그룹 그리고 누구하고 가깝다, 누구와 힘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정권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네, 2번 다시 나오면 안 되는 일일 거고 시스템을 잘 갖춰서 사실 운영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구중궁궐 청와대를 나와서 용산으로 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국민과 함께하겠다. 투명하게 소통하고 공개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보시기엔 더 큰 기대감을 갖고 볼 텐데 여기서 지금 보이고 있는 것처럼 자칫 객관적이거나 상식적이지 않을 것처럼 비춰지는 뉴스들이 나오게 되면 더 실망감이 커지게 되거든요. 네. 그런 기대감을 갖추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한두 번으로 끝났으면 되는데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요. 예를 들면 양산 그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참배 갔을 때도 네.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지인을 함께 데리고 갔잖아요. 그래서 논란이 한 번 됐었고 본인과 관련된 사진들 김건희 여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진들이 공식 루트가 아닌 다른 루트를 통해서 공개가 되거나 팬클럽 화내 먼저 공개가 되거나 이런 문제들 경찰경화 사진 찍은 문제도 그렇고 또 이번에도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니까 또 그 본인이 함께 코모나 컨텐츠 일했던 분들을 이제 본인 업무 보좌하는 쪽으로 채용하는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계속 국민들이 볼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라고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개인적 인연이 있는 건 알겠어요. 충분히. 근데 끊어야 돼요. 대통령 부인이 됐다고 하면 네. 그 부분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은 절대로 이거는 국민들의 상식선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걸 아시면 좋겠어요. 이원모 비서관한테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지금 연이은 인사 참사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자기 부인이 이렇게 간다. 이게 비선 논란에 휘말리지 않는다. 그걸 또 모르면서 그 정도 판단도 못하는 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저는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문제가 잘못됐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해명을 해야 되는데 아유 전 정권에는 뭐 하면서 전 정권에 BTS 데리고 가지 않나. 여기서 BTS가 왜 나옵니까? 이거 잘못됐습니다. 대통령실 해명이 아니라 권성동 원내대표의 해명이고 BTS가 왜 나와요? 어떤 경우에도 정치권에서 BTS는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니까 해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면 네. 그냥 그 침묵을 지키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난날을 생각해 보면 해명을 하려고 하다 그 해명이 오히려 더 큰 구설수가 돼서 논란이 커졌던 적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선거 기간에 저희 쪽에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요. 굉장히 지금 현재로서는 국민들께서 지켜보시기에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빠지고 부정평가는 높아지고 있고 잘하고 있는 모습들보다는 기대감에 못 미친다는 지적들이 많기 때문에 억지로 그 말도 안 되는 어거지 해명들을 하기보다는 국민들께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진솔한 얘기를 담아내서 설명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금 국민의힘 정치권에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병민 대변인을 왜 대통령실에 안 들어가는지 개인적으로 모르겠는데 그런 조언을 할 사람이 필요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해명 같지 않은 해명을 하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해명을 했는데 그게 합리적이지 않거나 설득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또 문제를 제기해요. 그 해명에 대해서. 그게 주진우 라이브에서 몇 번 있었어요. 선거 때. 선거 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명확하고 명쾌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해야 돼. 솔직하게. 그러니까 뭘 숨기려고 하지 말고 문제 있으면 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거 고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으면요. 그건 더 꼬이게 돼요. 아니 거기서 주진우 라이브 주진우 라이브에서 저 BTS가 대통령 취임식 가는 거 상의하고 있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박주선 저 네. 준비위원장께서 우리가 다 토의하고 회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 선생 때문에 우리 못 불렀다고 저한테 막 뭐라고 하더니 그다음부터는 인터뷰 안 하신다고. 자, 근데요. 아무튼 대통령의 지지율, 대통령의 말에 힘이 있어야 되고 지금 지지율도 어느 정도 받쳐줘야 개혁의 동력이 된다. 아니면 또 국정 운영을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계속해서 당에서 지금 계속해서 불협화음 나오고 또 다른 변수 계속해서 또 이준석 대표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쓴소리 막 날리고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좀 지지율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리고 민심을 좀 다잡을 수 있는 좀 방안이 없을까요? 일단 무조건 싸우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싸우는 정치인들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만약 다음 달 정도에 선거가 있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정당과 당, 대통령실 등에 대한 여러 정치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 생각하면 절대 그렇게 못했을걸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도 집에 들어가면 애들이 셋인데 애들이 싸우면 막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일단 제발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바라보는 마음도 마찬가지일 거라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들이 많고 또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당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핵심적인 인물들이라면 말의 설화를 통해서 다투는 모습보단 무조건 뒤로 좀 물러서야 됩니다. 그래서 화합되는 국면을 첫 번째로 가져가야 되고요. 여당이 단합이 돼 있어야 생각이 다른 야당을 설득해서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위기라고 하는데 이걸 극복해낼 수 있지 않을 겁니까? 그래도 국민들한테 비전도 희망도 줘야죠. 그래요. 이렇게 다 같이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끼리 싸우니까 야당과 협치하는 모습은 온데간데 기대할 수도 없을 것이고 생각이 다른 국민들은 저 멀리 가 있으니 지지율이 올라가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운 자, 그렇다면 거죠. 7월 7일 내일 윤리위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저 결정이 나오고 나면 조금 나아질까요? 이것도 지금 고민이죠. 왜냐하면 그 재판부에서 조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마지막 극단적으로 가지 말고 좀 어떻게 잘해봐 이런 게 있을 텐데 윤리위 징계 대상자인 이준석 대표는 윤리위를 대상으로 문제를 삼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윤리위 입장에서는 잘못한 거 아니냐고 더 극한 대립으로 가게 되고 껴있는 다른 정치인들도 마찬가지 상황으로 가게 되는데 윤리위의 대상자이기도 하고 예. 우리 당의 대표는 대표이기도 합니다. 전 이준석 대표가 조금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안 싸우고 내용을 좀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조금 일찍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짙게 남거든요. 하루 남았으니까 좀 방법도 생각해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뭐 제가 볼 때는 징계할 것 같아요. 분위기로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하루 넘어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지금 뭐 김병민 대변인 얘기했던 말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 강대강 대치로 계속 갈 겁니다. 다만 이제 저는 오늘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말이 사실관계 확인부터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속도 조절을 의미하는 듯한 뉘앙스의 말을 했어요. 정확도가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네. 시간보다 정확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잠깐 또 원내대표는 왜 이런 입장을 내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다가 또 내일 결과가 안 나오는 거 아닌가 소명만 듣고 또 시간 연장해서 다음에 또 한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끌면 끌수록 저는 안 네. 좋다고 생각해요.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되고요. 윤리 입장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윤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김철금 정무실장에 대해서도 징계 개시했어요. 그랬잖아요. 근데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자, 그런데 지금 정권을 교체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금 당에서 계속 이 문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일도 결론이 안 나고 또 이렇게 이거는 국민의힘한테는 굉장히 큰 낙제입니다.
이게 또 미뤄지는 대로 계속 그렇죠. 이 뉴스만 쏟아지게 될 겁니다. 당연하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뉴스가 나오게 되면 결국 다투고 싸우고 어지러운 수순들만 계속 보도가 될 텐데 국민의힘이 절대적으로 좋을 수가 없고요. 내일 정리가 좀 돼야 될 텐데 여러 경우의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는 뭐 일각에선 당원권 정지 등 중징계가 나올 거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네. 하지만 경고를 만약 하게 되면 또 이준석 대표의 운신의 폭이 어느 정도 살아있을 수도 있는 징계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최적의 조합이 뭔지를 두고 저는 좀 모아서 지혜를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를 좀 모아보시지. 저는 뭐 아무 권한이 없어갖고 지혜를 좀 모아야지. 왜 답답하네요.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국민들을 스트레스 받게 하고 있잖아 지금. 빨리 국민의힘에서 해결을 하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원칙대로 하세요. 원칙. 원칙대로. 꼼수 부리지 말고. 네. 그럼 윤리위에서 원칙에 그렇죠. 맞췄다. 원칙대로 해야죠. 최강욱 의원 6개월 당원권 뭐 정지한 그렇게 것처럼. 하든지 뭐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거기서 또 원칙대로. 최강욱으로 그러니까 나오는. 그걸 또 집어넣어가지고 네. 그 정도보다 세게 하든지. 네. 최진봉, 김병민 이슈 티키타카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진우 라이브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돌발 퀴즈의 정답은 필즈상이었습니다. 있는 상은 다 한국인들이 다 삽니다. 대단합니다. 유학한 최진봉 교수는 못 탔지요. 네.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